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번 주부터 계속 세 번만 빼고 기출문제가 자꾸 풀이가 되죠. 근데 먼저 매를 맞는 게 낫습니다. 매를 먼저 맞는 게 낫고요. 일단 오늘 프린터 나갔죠. 프린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시험이에요. 시간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1차 1교시 두 과목을 봐요. 학개론하고 민법.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몇 시간이에요? 합치면. 50분, 50분 합치면. 자, 100분이죠. 100분. 100분이면 1시간 몇 분이에요? 1시간 40분이죠. 40분이죠. 그러면 2차 1교시는 무슨 과목을 봐요? 공인중개사고 그 다음에 공법 요거 두 과목을 합쳐서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40분이죠. 원래는 2차 1교시밖에 수업이 우리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1차는 세 과목을 동시에 봤었어요. 세 과목을. 한번 봐봐요. 세 과목을 보니까 50분, 50분, 50분이죠. 그럼 몇 분이에요? 150분. 150분이면 2시간 얼마죠? 30분이죠. 사람을 고문을 시켜. 그래서 고문을 시켜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이걸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1차 1교시, 2차 2교시. 근데 2차 2교시 가니까 뭘 보죠? 공시법을 보죠. 공시법하고 세법을 봅니다. 세법, 공시법 2차 2교시 가면 사람이 없어. 처음에 25명으로 시작했다가 1차. 그러면 2차 1교시 가면 10명밖에 안 남아요. 2차 2교시 가면 뭐예요? 많이 남으면 5명에서 6명 남는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집사람이 시험을 볼 때 공법을 자기가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쉬는 시간에. 포기하고 나온대요. 그럼 포기하고 나온다면 이혼한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합격을 시켰어요. 합격을 시켰다는 거야. 사람이 시험장 가서 봐봐요.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 현상이 생기느냐.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 오늘 이상하다. 쉽게 풀려서 시간이 되게 남네. 그 사람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풀려가지고 시간이 따뜻하게 맞은 사람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게 지금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시간대를 한번 봐봐요. 시간대. 자, 우리가 이제 1차 2교시는 몇 분이에요? 9시 30분에서 11시 10분 정도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러면 2차 1교시는 뭐예요? 2차 2교시, 2차 1교시는 몇 분이에요? 1시에서 몇 분? 2시 40분. 이게 되게 졸린 시간이야. 사람이 긴장을 안 하면 눈이 감겨요. 형님, 누님들은. 그러면 저기 2차 2교시와 관련돼서는 50분 배우는데 시간 타임이 뭐예요? 3시부터 몇 분? 3시 30분부터 몇 시? 4시 20분. 자, 우리 옛날에 세 과목씩 봤거든. 우리 사법고시도. 그러면 1차 시험 끝나면 9과목을 봤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뭡니까? 지금은 한 5과목을 보지만 우리 저희 볼 때는 9과목을 봤거든. 모두 들어가요. 한국사 들어갔지, 서양사 들어갔지, 경제학 들어갔지, 영어, 외국어 들어갔지. 9과목을 보니까 어때요? 시험 끝나면 손이 떨려요. 시험에는 얼마나 집중을 할 거냐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 그러면 뒤통수 탁 치면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풀이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시간이 제일 졸릴 때 문제를 한번 푸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많이 먹으라는 거야. 피곤할 때 눈 운동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문제 풀 때 대비를 해둘 거. 거기 밑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풀이 습관을 좀 잘 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 습관. 자, 문제풀이 습관을 우리가 들 때 우리가 맞고 마음 맞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문제풀이 습관은 일단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야. 이미 기출된 형태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첫 번째 형은 뭐예요? 째려봐. 저 째려봐요. 째려봤어? 네. 네, 째려봤어요. 째려보고 째려봤으면 뭐예요? 자, 문제 길이를 보라. 문제 길이를. 자, 문제 길이를 우리가 먼저 보고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이 있어. 중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문이 있어. 그건 장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길이를 파악하고 단문이라면 몇 번부터 쭉 읽어간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습관을 좀 들이라고. 단문이면. 중문이면 몇 번부터? 중문이면 거꾸로 읽어 들어가는 습관. 이렇게 읽는 습관. 그 다음에 장문은 뭐예요? 장문은 몇 번부터? 자, 3번부터 읽어라.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형태로 읽을 수 있도록 습관을 좀 다루는 거예요. 뭐,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단문은 뭐예요? 1, 2번만 읽어. 1번을 읽으면 1번, 2번이면 2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아. 자, 그러면, 만약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중문은 몇 번? 5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장문은 뭐라는 거예요? 장문은 몇 번? 3, 4번. 둘 중에 하나야. 자, 만약에 우리 사례 문제가 나왔다. 요 옆에다 써요. 만약에 문제 길이에서 장문, 중문이 아니라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사례 문제는 요걸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몇 번부터? 이렇게 해서. 사례 문제, 가벌 변경이 나올 때는 3, 4번부터 읽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에 1분을 줄 테니까 자꾸 습관을 자꾸 연습을 하라고. 연습. 째려보고. 만약에 한번 째려봐서 제일 먼저 점검할 거는 뭐예요? 단문이냐, 중문이냐, 장문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놓고. 자, 또 하나는 여기에서 네 번째. 자, 뭐라고 써놨어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먼저 확인하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자,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1, 2, 3, 4 숫자가 나왔다. 그럼 숫자를 확인하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럼 그 숫자가 눈에 걸려요. 만약에 우리가 숫자가 한 개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정답일 확률이 한 70%에서 80% 돼. 70%에서 80%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문장 중에서 숫자가 2개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에서 찍어야 돼. 나머지에 찍어야 돼. 출제원이 숫자를 강조하지 않게 해서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문제 길이를 습관을 이렇게 들어놓으라고. 일단 무엇부터 하라? 째려보는 습관부터. 자, 선생님,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습관은, 그럼 다섯 번째 한번 봐봐요. 이게 잘 안 돼. 이거마저 까먹는 사람이 수강생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1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부터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몇 번은 버려? 5번은 강력하게 버리라는 거야. 강력하게. 그러니까 5번을 안 읽어도 정답이 나와. 왜냐하면 요 4개에서 지문이 우리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의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우리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시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니까 이렇게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나씩 연습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하나씩 보십시다. 자, 기출문제. 자, 여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아니. 자, 법률행위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배웠죠. 그러면 법률행위 그러면 뭐예요? 개념부터 생각하고. 법률행위는 뭐가? 의사표시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법률 요건. 그렇죠. 이걸 먼저 생각하고. 자, 그러면 282페이지 뭐예요? 몇 번을 보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시간을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이제 습관은 자기가 들어. 자, 요걸 왜 줬냐면, 요거는 밑에 답을 가리라고. 그래서 답을 가리라고 준 거야. 자, 시간은 1분이에요. 자, 보셨죠? 자, 봐봐요. 자, 이게는 이제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아놓으라고. 요거 이제 샘플 문제 하나라서, 샘플 문제는 요거를 이제 딱 우리가. 자, 문제를 풀어봤으면, 맞았으면, 2번 다시 풀 필요가 없어. 찍어도 다시 맞아. 틀린 문제는 또 틀려. 그걸 체크해야 돼.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이거 찍어서 맞췄는데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또 찍어서 또 맞아.
틀린 문제는 어때요? 계속 틀려. 진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답 정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시험장 가면 꼭 틀린 문제만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32문제 째려봤어요. 째려보고, 아, 이게 단문이구나. 그러면 단문 이제 준비를 하고, 숫자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자, 그러면 자기가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거기에다 써요. 수학문제품도지. 유제포. 그렇죠. 유제포. 이렇게 쓰고, 일단 유하고 제만 확인해. 포기는 뒤에 확인하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5번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주로 출제원은 요 포기에다 장난을 많이 치거든. 포기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상대방 있는 없는이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형님들이 32회 때 뭐예요? 많이 틀려서 공부를 할 때 여기 읽어봐요. 유제포. 포기가 나왔네. 1번 찍고 넘어가서 실수를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 포기를 우리가 단독행위지만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유지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반장님하고 저하고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공유지문으로. 그럼 저 2분의 1은 누구한테 가서 포기해야 돼? 반장님한테.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포기가 나오면 공유지분이라는 그 앞에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일단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줄 때 일단 유제 이것은 제단법인이 있죠? 그러면 정답 5번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뭘 조심하자? 특히 포기가 나올 때 조심하자. 행간 변져놓고 요걸 딱 잡으라고. 요걸 딱 잡아놓고 출정. 자, 그렇다면 무건들이 추인이라는 거야. 뭐 여기 추인에서 줄 쳐놔봐요. 추인. 자, 추인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무건들이 추인.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그럼 추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추인이죠. 추인.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추의 인정. 이게 바로 추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건들이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죠? 그러면 추인할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자, 여기 뭐예요? 상계죠. 상계가 한자를 본지 뭘까요? 퉁이야, 퉁. 야, 우리 퉁치자, 이게 상계야. 퉁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게 바로 상계 처리한다, 이 소리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요거 보자, 포기죠. 자, 그러면 제가 점유 취득 시의 이익을 포기를 해요. 20년 자주 평원 공연에서. 그럼 토지 소유자 돼가서 포기해야 되거든. 그럼 포기 자체는 요 앞에 뭐가 붙었죠? 취득 시의 포기라고 붙어서.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재단 범인의 설립 행위는 재자 동그라미, 재산을 출연하는 거야.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 꼭 한 문제 샘플로 잡아두라고.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1번하고 몇 번? 4번 지문에 대해서. 4번 지문에서. 그래서 6번과 관련돼서 하나 적어놔요. 그러면 대비해서 여기 포기가 있죠. 여기 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이 붙었죠.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요거는 그러면 앞으로 문제집도 정리정돈을 하노라고. 샘플 문제니까 앞으로 요걸 딱 잡아서 박스를 딱 쳐놓으라고. 나머지는 이제 유사 문제거든. 유사 문제니까 자,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째려보는 습관을 들고 시간을 줄 테니까 틀렸다 그러면 저희가 요거 하나 체크해놔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 시간 줄 때 다 맞았어요? 그러면 풀 필요가 없어. 복습 끝이야. 맞는 문제는 또 맞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오신 수강생들하고 맞출 거는 자, 우리 단독행위가 있어. 단독행위는 둘째 말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유제포. 그럼 유가 뭐예요?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거부터 맞춰는 습관을 들이라고. 자, 그러면 훈련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해설을 이렇게 달아놨다.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와 정답과 관련돼서 해설은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그 옆에다 또 하나 써놔요. 여기는 무슨 법인이에요? 재단법인. 여기는
사단법인이죠. 자, 쟤는 재산이고요. 요 사는 뭐예요?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 2인 이상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그렇죠. 합동행위. 우리 시험범에서 합동행위는 요 정도 수준밖에 없으니까. 여보, 그러면 시험장과 눈이 관계야, 안 관계예요? 관계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딱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또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법률행위 종류는 어사표시에 따라서 하나면 단독행위,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됐어. 32회 때도 출제됐지만 33회 때도 출제되고 34회까지 1번 문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집에 가셔서 암기코드, 이의제보 다시 확인하고 포기와 관련돼서는 또시 조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꾸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죠.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유사 문제니까. 자, 이번 문제 우리가 보죠. 자, 한번 째려봤어요. 뭐 단문 정도 되고. 자, 문제를 다시 가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뉘어요. 여기에서 항상 여기다가 없는을 잡아주고 해당하는 것은 다시 자기가 한번 써봐요. 뭐라고? 이의제보 보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정답. 4번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여기가 취소가 포인트네.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렇죠. 무권들이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주인이 포인트네요.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여기에 포인트는 뭐였다? 동의가 있으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정.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되네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포인트죠. 해제가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참고 표시 이제 해놓아서, 자, 그러면 취소, 해제, 간 주인권, 공통점은 형성권이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게 무슨 건? 형성권이라.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뭐라 그래? 형성권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많이 출제돼요.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해서 많이 지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과 뭐예요? 재산물 매수 청구권, 공통점. 청구권이죠. 근데 법적 성질은 달라. 이거는 오리지널 청구권. 이거는 청구권이지만 이거는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선생님,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차이는 그러면 기준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잡으면 돼. 자, 계약갱신 청구권. 갱신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거는 오리지널 청구권이야. 근데 재산물 매수 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재산물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무슨 건? 형성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이야. 그러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제 봐봐요. 이제 가서 연결을 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하등기. 판매감.
자,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예약 완결건이거든. 그게 일종의 형성건이야. 여기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가 형성건이야.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판매건도 형성건이야. 그러면 바로 형성건하고 형성건하고 서로 밀어내죠. 그러면 여기에 음극이면 어때요? 밀어낸다고. 그러면 읽어봐요. 그럼 문제를 하나 만들어. 읽어봐요. 가등기는, 자, 판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판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형성건, 이것도 형성건이거든. 그러면 이걸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 옆에다 이렇게 써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2차 볼 사람이 뭐예요? 2.5점짜리거든. 징그럽게 출제되죠. 온갖 자격시험에. 자, 수인의 가등기 걸리죠. 여러 사람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하나 써서 오늘은 제대로 해석하고 하라고. 자,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대역이네.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번등기, 완결건이. 자, 요렇게 해석해서 예약 완결건, 그럼 뭐예요? 형성건이네. 형성건. 형성건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 사람의 가등기를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남의 지분은? 그래서 증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지만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출제되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형성건이라는 성질을 위해서 요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가. 자,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자, 자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읽어봐요. 요거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하용, 맞아. 자가용은 무엇보다 자기 것만 타지 남의 거는 안 타거든. 그래서 나중에 암기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이해할 때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왜 그래서 나중에 자가용이라고 외운다고. 자가용.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단독형이라는 성질을 알아야 자연스럽게 이해해서라서 빠져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단독형이라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처분 능력이 있어요. 처분 능력이 없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그것도 이제 뭐예요? 유죄포 확인하고 다음번에 이제 틀릴 때는 뭐예요? 틀렸으면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고 안 틀렸으면 복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방적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 무슨 것? 형성건. 이게 사방팔방으로 직간접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고 밑에서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3번 별표 하나 나요. 올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풀어봐요. 먼저. 자,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가 풀었죠. 그러면 요거 옆에 밑에다가 여백에다 써봐요. 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바로 요거예요. 자, 채권행위.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 뭐예요? 채권행위가 있어. 채권행위.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물권행위가 있어. 물권행위. 자, 세 번째 뭐예요? 순물권행위가 있어요. 순물권행위. 자,
자,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 그러면 채권행위가 돼요. 자, 이행의 이게 뭐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라고 써놨어요? 의무부담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채권행위가 돼. 자, 물권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처분행위가 돼. 자, 요 준물권행위도 결론적으로 처분행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따른 분류로서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공통점은 처분행위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거 준이라는 게 우리가 잘 잡아야 돼. 자, 자, 그러면 준은 했죠.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준이라는 걸 좀 써놔야 돼. 자, 준. 우리가 뭐야? 공법에서 준주거지역 벌써 했을 거고, 준공업지역 했을 거고. 자, 내일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학교로 내일 뭐 해요? 부동산, 복합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우리 학창시절 때 지규법하고 똑같아, 지규법. 자, 그럼 뭐가 같아요? 마침. 같은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한자로 번지면 저기가 되고요. 영어로 번지면 노가 돼. 이렇게 됩니다. 노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해석해볼래? 이제 준주거 지역이죠. 읽어봐요. 주거 지역은 아니지만 주거 지역에 의지해 주는 것. 이게 준주거 지역이야. 준공업 지역은 어때? 공업 지역은 아닌데 공업 지역에 준하는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물건은 아니지만 처분행위가 발생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이죠. 자, 채권이죠. 채권은 물건은 아니죠. 채권을 양도해서 처분행위가 발생해. 그래서 채권 양도를 뭐라고 해? 주물건행위라. 주물건행. 자,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읽어봐요. 물건이 뭔지도 모르잖아. 물건의 종류. 그렇죠? 물건의 종류는 우리가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행의 문제에 따라. 그래서 올해 요 문제가 출제된다고. 3번이 별표 딱 해놓고. 봐봐요. 채권 양도는 물건행위다. OX, X. 채권 양도 주 물건행위다. 근데 시험장 가면 눈이 감겨서 잘 안 보여. 실력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자, 전부 노안이 왔거든, 노안이. 안 온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실력이 있어서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령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보죠, 이제. 그러면 이제 풀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그건 반대해석해요. 물건행위 아니면 준물건행위를 고르라는 거지. 자, 여기 읽어봐요. 교환 계약, 계약서예요. 계약이 생략된 거야. 임대차 계약, 재매매 예약. 그러면 계약이네. 그러면 정답은 무슨? 5번이네. 5번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이게 뭐예요? 준물건행위가 돼. 올해 요거는 자, 그러면 23회 때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그 다음 해는 뭘로 출제돼요? 바로 지문으로 유입돼. 지문으로 유입돼요. 그래서 지문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돼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채권 양도는 물건행위다. 어때? X. 무슨 행위다? 주물건행위. 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샘플로 하나 다시 리피트 해야 돼.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샘플로 잡아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를 네가 알고 있는지를 출제원이 의도한 거거든.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의무부담행위. 물건행위, 준물건행위는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얘네들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문으로 유입되면 이렇게 유입된다고. 봐봐요.
자, 그래서 이게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지문이 이렇게 빠져.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 임대차 계약 뭐라고 읽을까요? 바로 채권행위거든. 채권행위니까 처분 능력이 없더라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미성년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여기 저당권이죠. 물권행위네. 물권행위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행위가 있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게 이런 지문으로 빠져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올해 이제 출제가 된다면, 자, 준물권 행위와 관련돼서 지문 하나 들어갈 거고, 아니면 요 지문 정도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면 여기 봐봐요. 미성년자 임대차 투입지문 채권 행위, 저당권 설정 뭐야? 축종 물권 행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채권행위를 암시하는 거고 요거는 물권행위를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그러면 두 가지 즉 강의 주는 사람은 그러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줘놓고 요 준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해놓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슨 행위가 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이렇게 이제 딱 기억해서 집에 가서 뭐 이해하는 사람은 복습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4번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죠. 4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는 자주 빈출되는 질문이야. 자, 4번은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요거는 별표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자, 틀렸던, 맞던, 틀렸던 무조건 해놔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정리를 해놓아, 기출문제에서. 자,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예요? 읽어봐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골라라.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뭐 했잖아 보면 우리 판례에서 판례에 따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10중 8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야.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있어요? 있네요. 정답은 3번.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에 불과하다?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요거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올해 요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슨 요건이? 효력 요건. 그러면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대리행위의 대리권의 존재. 여기다 써요. 특별 효력 요건이 되네.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요거는 뭐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 되네. 법률행위 적법성이죠. 적법성은 뭐예요? 내용은 적법성,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학가, 적사. 그러면 요거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 되네. 자, 토지거래가구행위에서 토지거래에 관한 관청의 허가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 되네. 자,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효력이야, 효력. 그러면 다시 한번 제3기를 해놓으라고. 일반적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자꾸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뭐에 저절로 이어져요.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그 다음에 유언의 방식,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이거는 특별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3번하고 4번에 대해서 구현 설명을 좀 알아보죠. 여기 4번, 3번에다 들어봐요. 뭐죠?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돼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또 까먹었죠? 자, 취득이네. 취득은 계약해야 돼. 자, 일단 농지해야 돼. 농지. 그래서 어제 뭐예요? 청년, 자, 우리 저기, 자, 어디에, 하여튼 요즘 장사하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스마트가 붙어야 돼.
스마트팜. 자, 농촌. 이번에 젊은 애들, 20, 30대 청년이 농촌에 기여를 했어요. 그럼 일단 대출이 싸. 대출이 싸요. 두 번째, 무조건 뭐예요? 지자체에 따라서 1억에서 2억을 줘요. 줘요. 그냥 줘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농지 대출을 얻어서 뭐라는 거예요? 지하실을 파네, 지하실을. 지하실을 팠어요. 거기에다 뭐예요?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마를 관리하네. 대마를 키워서. 참 문제예요, 문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야, 지금. 선생님은 그 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맨날 딴짓만 하면서 카톡으로 다 와요. 정보가 다 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농지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